그래서 이와 관련한 이 경제 효과 이게 이번 하루 만에 방한 동안에 이뤄낸 경제 기대 효과를 150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안에 들여다보면 이거야말로 진짜 공이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방산 얼마 안 되던데? 그거는 주변국들 신경 쓰일까봐 살짝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을 발표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하기로 해서 그런 거야. 지금 이 주가 빠지고 있는데 로템이랑 한화 시스템만 오르는 거 봐. 뭐 얘기 있었다니까 이미. 이 증권사는 알고 있는 거야. 아무튼 관련한 150조 성과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스타게이트의 가치에 대한 내용도 홍작가 TV에서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하기 전부터, 국빈 방문하기 전부터 관련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AI, 우주 탐사, 원자력, 그리고 뭐 K 컨텐츠 각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협력하기를 강력히 원했고요. 7개 MOU를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AI 협력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요. 아랍에미리트의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는데 일단 밝혀진 바로는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한국이 그게 약 30조 원 규모인데 한국 업체들에게 좀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으니까 7가지로 설명해야 되니까 끊어서 갈게요. 이 스타게이트 사업은 이 미국에서 손정희가 진행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사업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겁니다. 미국의 스타게이트는 750조를 투자하고 미국 안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손정희하고 트럼프하고 손잡고 벌인 사업이에요. 뭐 그래서 한미일 AI 공조 네. 열리나 뭐 이렇게 2월에 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정희가 이재용이나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에다 AI 센터 하는데 투자 좀 해라 이러고 자꾸 손을 벌렸는데 우리는 노 했어요. 왜? 미국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지. 우리가 우리 돈 들여갖고 거기 가서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현재 진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돈은 다 들어왔는데 일단 첫째 회장이 손정희이기 때문에 손정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 기업의 부지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를 짓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땅에다 짓자는 거야. 손정희가 발을 뜩 넣었구나. 넣었죠. 왜냐면 그래야 이제 그 땅 값어치도 올라갈 올라가니까. 뿐더러 그 AI 센터를 지으면서 자기가 하는 에너지 사업에서 그 전기를 뽑아서 쓸 거니까 자기는 투자를 해도 건질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정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AI 센터를 짓자고 하니까 아직 1호도 아직 위치가 확정되거나 투자가 결정된 바가 없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손정희 회장 옆에 두고 트럼프가 농담도 하죠. 야, 이 회장이 1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2조 달러는 어때? 라고 농담을 했던 그 기억이 나죠. 그래서 더 많이 투자할 수도 있는데 조건은 나 대장시켜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손정희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제 땅에다가 AI 센터를 짓고 거기에다 내가 돈을 몇백 조씩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이러면서 간을 보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진척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쪽에 짓는 스타게이트는, 그러니까 스타게이트가 그냥, 트럼프가 쓰기 시작한 말이긴 한데, 전국 규모니까 규모가 큰 AI 통합 데이터 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와 AI와 그거에 대한 운영 범위를 한꺼번에 돌리는 데이터 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아랍에미레이트는 손정희가 분명히 가서 또 돈 빌려달라 그랬을 거야. 미국에 하자고, 투자하라고. 근데 이미 아랍에미레이트는 손정희한테 100억 불 빌려줬다가 지금 띄인 상태거든요. 아직까지
회수를 못한 상태란 말이야. 100%를. 그렇기 때문에 손정이랑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근데 AI는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한국이랑 하겠다라고 이번에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AI 센터 내지는 공사 부지 뭐 그와 관련된 각종 전력 사업 같은 것들을 이 직접적인 아랍에미레이트 기술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100% 한국한테 의존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규모가 5기가와트 수준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26만 개 받아오기로 했잖아요. 지금 배 타고 GPU. 오고 있거든요. GPU, 블랙웰 26만 개 받기로 했고 이걸 돌려가지고 생성하는 규모가 1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럼 그거의 5배네요. 그거의 5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GPU를 100만 개에서 120만 개 정도를 돌릴 수 있는 규모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반도체부터 GPU, 메모리, 기타, 전선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일단 공장도 지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은 각종 반도체 설비를 비롯한 제조 설비들을 다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막강한 에너지는 사실상 원자력 발전소를 5개 정도를 지어야 기존에 있는 경수로를 5개 정도 지어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전기가 들어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원자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스나 수소나 태양전지나 이런 것들을 복합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에너지 생산을 한국이 도맡아서 해주기로 했다는 거야. 이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해나가는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랍에미레이트도 이걸 짓게 되면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 안에서 실습 내지는 여기에 대한 연구 정진이 가능한 거고 R&D가 가능한 거고 일단 이와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이걸 생산하는 과정 중에 생산 단가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아랍에 들어가는 건 돈 받고 파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국내에 투자되는 전반적인 생산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코스트들이 싸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아까 얘기한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원전, 거기에 가스 원전,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해갖고 한국에서 그 설비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한 추가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5기가와트 완성을 5년에서 10년 기간으로 본다고 치면 이 안에 들어가는 구동 전에 설비만 하더라도 150조 이상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 건데 문제는 그중에 어느 하나 한국 사람과 한국 노동자와 한국 기술, 한국 제품이 끼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한국 네. 기업 우선 참여로 공급망을 강화합니다. 에너지 믹스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라는 공식 명칭이 있고요. 원전, 가스, 재생에너지 등을 함께 사용하는 전력망까지 다 같이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AI 협력이고요. 자, 2번째, 방산 수출과 관련해가지고 단순 수출을 넘어서서 공동개발, 현지 생산, 제3국 공동 수출 방식의 완성형 가치 사슬 협력 모델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즉 현지에 군수공장을 짓기로 한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쓸 만큼 쓰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한테 팔자. 이걸 통해 갖고 중동의 어떤 안보의 핵심축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그때 카타르가 이스라엘한테 처맞고 나서 중동 국가 비상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멘붕에 빠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면서 각자가 군사무장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물론 각 국가에 판매를 하면 참 좋겠지만 그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생산을 하고 싶고 자기네들이 좀 빨리빨리 조달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동이라는 지형에 특화돼 있는 무기들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랍에미리트를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삼겠다라는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생산이 가능하면 이 인근 지역으로는 빨리빨리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오늘 현대로템이 올랐잖아. 한화 시스템이 올랐잖아. 그러면 자주포하고 땡크고요. 로템이면. 한화 시스템이면 천궁이랑 천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의 다연장 미사일포 기술들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전차나 자주포 생산 능력들을 아랍에미레이트 이미 인정하고 그에 대한 빠른 도입과 현지 생산을 위한 MOU가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규모는 겉으로 설명하고 있는 21조 원의 수준,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20 말은 안 한다는 거죠. 21조 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착수금. 그렇죠. 기본. 포도 물량. 기본, 토도 물량. 기본. 우리가 이렇게 샘플로 먼저 보내주는 그렇죠. 기본품 정도의 물량인 거고 이 안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한국 방산 제품들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중동 지역에 우리 그 이른바 민주진영, 자유진영 뭐 중동 그게 없으니까 중동 지역에 골고루 퍼져지게 되면서 균형적 안보력을 갖출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걸 아랍에미레이트가 한다고 하면 그에 관련된 아랍에미레이트의 외교적 경쟁력도 굉장히 그렇죠.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계속 꿈꾸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계속 사우디 꼬봉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우디가 큰형님이니까 순위파의 큰형님이니까 야 이대로 해 그러면은 항상 아랍에미리트가 바로 알겠습니다 이러고 실천하는 국가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랍에미리트가 야 우리가 언제까지 사우디와 이렇게 같이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임을 몇 년 전부터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우디보다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저는 우주산업 부분하고 지금 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믿고 같이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사우디는 친미 국가야. 대놓고 친미 국가고 트럼프가 침발라놨기 때문에 한국이 들어간들 아랍에미리트하고 밀착하는 것처럼 밀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100년의 친교를 같이 그렇죠. 갈 최고의 동맹국이 되자 그러고 손잡고 약속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사우디는 그래 미국 어차피 미국이야. 그러면 아랍에미리트는 난 한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모하메드 대통령 요청으로 지금 비공개 회담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방산 수출에 대한 거는 이렇게 MOU에 포함되진 않았어. 근데 요게 방산 아까 유공 들어보니까 박형환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게 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는 것 그럼요.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진짜 착수금이다. 거의 진짜로. 그거는 송 작가가 늘 얘기했던 대로 기본 1000대부터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는 사우디니까 여기서 자꾸 존뜨기 얘기하지 말고 여기는 유행이에요. UAE는 전차하고 자주포하고 미사일이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럼 아랍에미리트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한국하고 밀착을 하게 되면 미국이 신경을 안 쓰겠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아랍에미리트는 원래 러시아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물론 친미 국가지만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기사를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수많은 러시아의 부자들이 어디로 갔다? 두바이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랍에미리트 내에 러시아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자 한국이 이루고 들어가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알아서 러시아 적당히 견제를 해주는 역할을 한국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이 이제 어디 가서 그 행세하더라면 돈질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야, 여기다 돈질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돈밖에 없는 나라인데. 돈밖에 없는 나라인데 만수르의 나라에. 그래서 아마 그와 관련된 중동 안에서의 아랍에미레이트의 위치가 기존의 사우디와 비슷하거나 또는 사우디와 결이 다른 주변국들의 제후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회담이라고 봐져요. 그리고 우리가 지소미아가 돼 있고 그와 관련된 우리가 파병하고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가인 아크 아크 부대. 부대가 있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방산무기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비라든지 그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우리 쪽에서 파병 군인의 인력이 늘어날 수 있는 평화적 파병이긴 하지만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방산협력에 대한 부분 또 군사협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노골적으로 공개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우주 탐사입니다. 우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은 그 아랍에미리트를 잘 모르시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에서 가장 선진적인 우주 우주? 탐사 기술을 갖고 있는 그렇죠. 전문 국가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총적가 TV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담당하는 수장이 여성이라는 얘기까지 제가 했었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성을 제작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일종의 기술적인 또는 이런 제휴들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국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또 나로 발사 재개를 또 이 시기에 딱 시작을 하네. 그런 거 보면 뭔가 앞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부분도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이 가는 거고요. 중저고도에 띄워 올리는 이른바 스타링크 같은 형태의 새로운 사업들을 이 중동 지역을 서비스 모토로 해갖고 군사, 통신, 기타 용도를 위한 우주 산업들을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올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가기밀 하나 또 저희가 하나 또 알려드리자면 이번 MOU 바탕 안에는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앞으로 우주 궤도형 AI 센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기술 협력 교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AI 센터를 만들면 제일 많은 게 전력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발열이 문제거든요. 발열이 문제라서 그리고 또 안전하게 위치를 잡기도 어렵고 이런 게 문제라서 지금 미국 같은 국가나 중국 같은 국가들이 AI 센터를 직접 해가지고 작게 만들어가지고 우주에다가 띄워 올리는 연구와 실용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띄워 올리게 되면 일단 시킬 염려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워낙 바깥쪽이 차니까 우주 자체가 외부 온도가 차기 때문에 방열판만 가지고도 일단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전기들은 태양전지를 펼쳐가지고 대기가 없는 우주권에서 만들어지는 태양전기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기술적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다 좋은데 제일 큰 게 뭐냐면 우주에 나가면 방사선, 그러니까 우주 방사선에 대한 일종의 이제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바날랜드 노출. 안에 있기 때문에 우주 방사선 노출에 의한 오작동이나 기계 이상을 막아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건데 이 기술의 실제적인 응용 분야 중에 하나가 스텔스 기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자파나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을 차폐할 수 있는 이 스텔스 도료를 우리가 만들고 있고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우주에서 중계를 할 수 있는 기억나시죠? 우리 미국 위성에 띄워 올려갖고 BTS 노래 우주에서 네. 중계 성공한 예 있잖아요. 이 기술을 우리가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합되면 실제적으로 실용화된 1호 우주 AI 센터를 한국과 UAE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달부터 우리가 실증 연구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물론 아랍에미레이트가 자금을 대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실증 연구를 들어갔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정도다? 조립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앞으로 AI 센터에 관한 부분이 우리가 아날로그로 지금 뭐 바다에다 넣어갖고 짓는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 북극에 가서 지어야 되는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우주로 나가는 AI 센터를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세계 최초로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사도 비슷한 게 있는데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하고 UAE 국영 방산 기업인 엣지 그룹이 이 포괄적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인기, 고정익, 회전익 플랫폼, 그 다음에 유무인 복합 체계, 그 다음에 MRO 사업, 이렇게 이런 분야들에서 공동 연구 생산 기술 협력 요거를 모색할 예정이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성층권의 드론, 감시 드론 형태로 해갖고 위성을 쏘지 않아도 지상에 대한 거 감시하고 그 신호를 받아서 자동으로 AI가 판단해서 요격이라든지 반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데 이걸 가장 간절히 원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한국이 은인인 겁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냥 한국이 아직까지 해준 건 없지만 손만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아 이제 우린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미래 비전이 확 열린 거야. 이걸 미국하고 해서 되겠어. 일본하고 해서 되겠어. 중국하고 하게 됐어. 지금 딱 한국만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 계획이 본격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IT 업계들이나 이런 쪽도 한국을 생각할 때 한국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나 중동 쪽 시장도 이번에 동시에 같이 개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미국 안에서의 스타게이트 사업에 뭔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세계 투자 자본들이 한국하고 같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또 한국이 손잡아주는 다른 국가들을 통해 가지고 지구 전체를 위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AI 플랫폼을 구성할 날도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봐집니다.